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69회에 게재된 우주테크의 발흥, 160조엔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12월 9일자 55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물결이 우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의 비즈니스 활용에서부터 AI 기술이 활용된 자율 제어 로봇을 이용한 우주 진출 지원과 위험한 우주 쓰레기 제거까지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160조엔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 거대 시장을 둘러싼 우주 테크 기업들의 도전을 알아봅니다. 2021년 10월에 지상에서 400km 떨어진 상공의 우주 공간에 위치한 국제우주정거장 ISS 내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로봇 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로봇 암이 조립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패널로 부품을 장착하고 그곳에 볼트나 나사를 끼워 순차적으로 패널을 조립해 나갑니다. 이 로봇 암의 움직임은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자율 제어로 진행되었는데, 로봇 암 끝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대상을 인식하여 모션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자율 제어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로봇 개발 벤처기업인 키타이 재팬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실증 실험의 모습입니다. 키타이는 금년 10월 28일 우주용 자율로봇 S1을 이용한 범용 작업의 수행기술 실증에서 ISS 내에서 예정되었던 모든 작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1은 키타이가 모두 개발한 것으로 미국의 우주기업 나노렉스가 로봇을 운반하는 로켓의 발사 및 궤도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나사가 로봇 수송과 ISS 내에서의 우주 비행사에 의한 설치를 각각 담당했습니다. 케이블 스위치를 조작하고 빼고 꽂는 태스크도 실시하여 지금까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손의 감각을 이용한 섬세한 작업에도 성공하는 등의 상정한 작업을 모두 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로봇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성공을 통해 자율성 범용 로봇의 한계를 단번에 갱신할 수 있었다고 키타이의 나카노세 CEO는 그 이유를 강조합니다. 키타이의 로봇은 부품을 짚거나 설치하기, 나사나 스위치 돌리기, 커버 열기 등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과 범용성을 중시해 만들어진 것이 특징으로, 기존에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원격 조작 로봇이 주류였습니다. 자율 제어 로봇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우주 공간이라는 상황에서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실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므로, 키타이는 우주에서의 활동을 상정하여 100회 이상의 실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심사로 나사가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했는데, 예를 들면 로봇의 각 부분을 와이어로 묶고 파손되어도 부품 등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파손된 부품이 ISS 내에 떠다니다 혹시라도 우주선이나 우주인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만, 와이어 장착을 한다면 화상 인식을 방해해 모션 플래닝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봇을 모두 내재화했기 때문이라고 나카노세 CEO는 말하는데, 창업 후 5년 중 3년을 로봇의 내재화에 소비했으며 오리지널 모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산업은 다수의 공급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제조사는 재료를 담당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자동차 등과 달리 우주산업 부품은 특별한 사양이 많아서 코스트와 납기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키타이는 내재화를 관찰함으로써 원가와 리드타임, 안전심사 등에 대한 대응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로봇의 개발비를 1,000만 엔 정도에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주테크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키타이는 그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우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활용하는 로봇부터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우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테크 기업들이 발흥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인 미국의 AT커니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시점에서 40조 엔으로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위성 방송과 그 지상 설비 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와 관련된 다른 산업이나 지상 경제로의 파급 효과로 인해 2040년에는 160조엔 규모로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주테크 가운데 서비스 개발이나 업무 이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로,
항공사진으로는 촬영이 어려운 광범위한 지표 화상을 이용해 농업 및 공업망 관리,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미국 오비탈 인사이트의 AP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김 씨는 지리공간 정보의 구글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오비탈 인사이트는 위치 정보나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지리 정보 분석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 오비탈 인사이트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업 중 하나가 영국의 유니레버로 팜유 공장에서 한국까지 광범위한 공급망 감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위성 데이터로 산림 상태를 분석하여 복수의 업자로부터 취득한 익명화된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조합하여 자신들의 공급망이 산림 파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유니레버는 대형 항공사인 유럽 에어버스와 위성업체인 미국의 플래닛으로부터 위성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으며, GPS와 자동차의 위치 정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하이에 있는 쇼핑몰을 분석하면 차량 대수와 인파 등 지역 경제와 상관관계에 있는 대상물의 동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비탈 인사이트는 위성 영상 데이터에 찍힌 물체를 식별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식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본적인 물체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비탈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분석 대상은 세계 400만 지점 분량의 상업시설과 교통기관, 레이저시설 등인데 앞으로 더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우주테크 기업도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슈 대학발 벤처기업인 QPS 연구소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을 탑재한 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여 지형이나 구조물의 형태를 관측하는 기술로, 현재 다수 배치된 광학위성은 가시광을 사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 후 지역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SAR 위성이 사용하는 전파는 구름을 투과하기 때문에 밤낮에 상관없이 관측할 수 있습니다. QPS 연구소는 위성 데이터 용도로 SAR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규슈 전력과의 제휴를 상정하고 있는데, 규슈 전력 코마르가와 발전소의 설비 및 주변 환경 순찰 작업의 효율화와 그 업무의 대체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댐 방류 시에는 약 20km의 하천을 반나절에 걸쳐 작업원이 체크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위성 데이터로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QPS 연구소는 지금까지 실증 위성 2기의 발사를 완료한 상태로 콤팩트하게 수납할 수 있는 대형 파라볼라 안테나를 개발하여 소형 SAR 위성이지만 분해능 70cm의 화상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3호기 이후에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와 개발한 궤도상 화상화 장치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궤도상에서 SAR 데이터를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경량화해 지상에 전송함으로써 수신까지의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4기를 발사하고 2025년 이후 36기로 운영하는 컨스텔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 상사를 자칭하는 벤처기업이 바로 스페이스 BD입니다. 클라크 기념 국제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 우주를 테마로 한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 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위성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저항을 줄인 기체나 낙하산 등을 이용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에그드롭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주공학에 필요한 사고 능력과 실천력을 기릅니다. 1학년에서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활동 우주탐구부도 창설했는데,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거나 이해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10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해 빈 캔 사이즈의 인공위성을 사용한 간이 발사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10cm 크기의 큐브셋이라고 하는 위성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가 2배, 3배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 인구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스페이스 BD의 가와모토 사업개발 1부장은 우주 인재를 위한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의의에 대해 빠른 단계로부터 우주에 대한 흥미 관심을 양성함으로써 장래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 우주국이 2021년 11월 9일에 발표한 지구의 주변이나 인공위성 궤도상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우주 쓰레기의 수는 1에서 10cm 크기가 약 100만 개, 1cm에서 1mm의 것은 약 3억 3천만 개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는 모두 인공물질로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로켓 등의 잔해인데, 1957년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로켓과 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우주 쓰레기는 늘어났으며 또한 우주 쓰레기끼리의 충돌로 인해 분열하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움직이지 않고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속 78km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ISS나 인공위성에 부딪히면 중대한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명손실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주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2013년에 창업한 아스트로스케일입니다. 아스트로스케일은 금년 3월에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실증 위성 ELSA-D를 발사하고 8월에는 자석을 활용한 포획 기구를 이용해 모의 우주 쓰레기 포획 실증에 성공했으며 향후에는 실험을 계속하여 난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모의 우주 쓰레기 포획 실증 방식은 모의 우주 쓰레기를 회전시키거나 일단 방출한 후 찾아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회수한 모의 우주 쓰레기와 포획 기구를 대기권에 재도립시켜 모두 태우는 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쓰레기의 회수와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늘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스트로스케일이 추진하는 우주 환경 개선의 어프로치라고 이토 제너럴 매니저는 자사의 사업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혼다가 개척하는 새로운 영역, 플라잉카에서 로켓까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